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대인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이 참 다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고 뭐 노벨상 수상자들 쭉 명단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인구는 적은데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인데 성공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의 성공 비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처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말 꿀팁? 물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뭐 노력하는 거 중요한데 그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유대인의 성공을 뒷받침한 지도력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신을 가장 빨리 맞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맞게 됐을까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이 세계의 중심에 이렇게 어느 분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백신을 맞는 것도 그런 거에 연관이 있지 않았나. 정보 수집력. 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이자 CEO의 엘버트 블라와, 또 백신 개발한 사람 미카엘 도스텐. 파이자 그다음 또 뭐죠? 모더나. 모더나 이 최고 의료 책임자 타일 작스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 개발하고 있어 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은 개발하는데 엄마부터 맞춰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런 그 근본적인 데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이들이 창의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정보도 빨리 수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지도력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세계를 고친다. 그래서 티큰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료 분야를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취업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의사가 되게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업 또 무역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늘 떠돌잖아요. 추방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땅이 없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병에도 더 잘 걸리겠죠. 전염병에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떤 약을 쓰면 치료가 되더라. 이런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세요? 저는 그 애굽에서 그렇죠? 모세가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고생 하잖아요. 몇십 년을 광야에서. 그러면서 단련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떠돌아다녔던 민족. 그러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지도를 봐야죠. 지도.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나?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 그런 유목민 마인드가 그냥 저는 유대 민족에 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언제 우리가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불안한 거예요. 수천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은 유목민이었다. 그리고 늘 쫓겨다녔다. 이거. 그러면 그 약자들의 무기가 뭐냐? 지도지. 어디에 돈 벌 기회가 있는지, 어디 가야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늘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지리 정보에 빠삭하고 늘 지도를 보고 새로운 곳을 갈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늘 봤던 지도라고 합니다. 세계 어디를 이렇게 가도 이 지도를 봤대요. 가운데 뭐가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중심이네. 중심이야. 우리가 세계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욕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고소하려는 이유는 이 지도 한 장이에요.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우리가 뻗어나기 좋은 위치야. 그죠? 우리가 세계 중심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지리적 상상력을 요약한 그런 지도. 자, 그리고 얘네들은 빅 트립이라는 거를 10대, 20대 때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는 갭이어라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이렇게 막 세계를 다녀요. 그래서 막 왕자도 막 무슨 열대 우림 막 오지에 가가지고 막 거머리 뜯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여행. 근데 우리는 여행 가면 유럽 배낭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 여행 말고 그건 여행이 아니야. 연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호캉스잖아. 저기 우리 전은혜 씨는 어디 가고 싶어? 여행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휴양지 그죠? 많이 맨날 가고 맛집 가고 막 이런 맛집 지도만 보잖아. 근데 그 여행이 아니라 찐 고생하는 여행을 해야 진짜 네가 성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유대인이 부자 되고 이런 비결을 뭐 맨날 탈무드를 읽었다, 뭐 무슨 하브르타 교육법이다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실제 얘네들이 어떤 10대를 보내느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33일절 행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달을요. 애들이요. 막 주변을 뛰어다녀요. 공사반부터 시작해서 뭐 주차장 막 다니면서 이 땔감을 모아와요. 무슨 폐지나 이런 거 주워와요. 그래서 애들이 불을 펴요. 모여가지고 큰 불을. 그거를 매년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축제예요.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동네방네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위험한 불을 다루는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다루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위험한 것을 절대 못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애가 위험한 걸 봐도 그게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위험한 게 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게 안전교육의 시작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위험한 데를 못 가게 해요. 정말 저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걸 경험시키고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밑트립을 가는데요. 가는 데가 다 오지예요.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티벳, 미국과 유럽은 1% 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여행이라도 어떤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탐험하는 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도, 내가 누구인지. 안락하고 편한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를 던져서 새로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에 갔다 와서들 많이 해요. 한 6개월에서 1년 자기를 찾는 여행. 그래서 정말 운명을 바꾸는 여정이라고 하고 빅 트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다르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 우리가 좀 보셨. 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로스차일드? 네. 예. 그때 18, 19세기에 어떤 세계를 움직인 가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 경제를 좌우했었던 이런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어디? 여기. 프랑크푸르트의 게토. 게토가 어떤 곳이냐? 느낌 어떠세요? 게토요? 저는 이게요. 물이 있네. 오지. 오지. 게토하면 느낌. 개토 살짝 황량한가? 그런데요. 폐쇄적인. 맞아. 네.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 격리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을 벌레 취급했어요. 독일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이 콧대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기에 가둬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땅을 못 사게 했고요. 그러니까 넓은데 이사를 못 가. 그리고 공무원, 군인 절대 안 돼. 왜냐면 그때는 그게 이제 힘을 얻는 방법인데 그것도 못 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막 그 장꾼처럼 장돌뱅이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거나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데 프랑크푸르트는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게토. 인구는 계속 늘어나. 근데 땅은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비좁고 냄새나고 바퀴벌레 들끓고 막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게토 지역에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작됐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5 아들을 세계 각지로 보내요. 독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핍박도 많이 받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 아들을 5명의 아들을 이제 큰 아들만 프랑크푸르트 본사에 두고 한 사람은 영국, 한 사람은 프랑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한 사람은 이태리 쫙 아들을 분산 배치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개척해.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그냥 있는 거 지키고 그 땅만 지키고 앉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또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 변화의 시기에 돈을 엄청 벌고 뭐 철도도 깔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통 수단의 혁명에도 올라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많이 봐야 당연히 돼. 지도를 봐야 되겠죠. 지도를 여기 보고 철도가 생길 거야. 예, 예측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다 지도를 받고 또 정보도 이제 자기들끼리만 하게 이렇게 암호 같은 거 막 써가지고 정보를 이제 막 보안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뭐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양쪽에 다 스파이를 심어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를 가장 빨리 입수해서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엄청 떼돈을 벌어. 막 이런 식 작전 누가 세력. 이기든 상관없네. 상관없어. 예.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던 비결은 바로 이런 지도력이고 이런 인재를 분산하는 정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여러분 어디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는지를 알고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업 하시는 분들, CEO 분들 중에 저는 지도 안 보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이다 이건. 물론 지도만 본다고 돈 벌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지도만 보고 있어. 노력은 기본인데 그거를 남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차별화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왕족이야. 나 그런 사람은 지도 보겠어요? 안 봐요. 배부르면 안 봐. 근데 정말 가난하고 내가 너무 고통받고 정말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와 지도는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모더나 뭐 네. 얘기하고 그 파이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 예술, 뭐 IT 이런 분야에 잘 나가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가보면 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저는 기술 개발도 중요한데 어떤 지도를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할 곳을 찾느냐가 결국은 그 기업이 국내용 기업이냐 글로벌한 기업이냐를 좌우하는 것 같아. 맞네요. 자, 구글이 경쟁자가 엄청 많았어요. 네. 야후, 뭐 넷스케이프 막 맞아요, 많았다고. 자오도 요즘에 많이. 근데 초격차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2005년이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구글이요. 질문을 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자, 구글에게. 네이버에 물어보지, 구글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구글은요, 우리의 질문을 수집해요, 공짜로. 뭘 궁금해하는지. 그렇지. 질문의 4분의 1이 보니까 지리와 지도와 관련된 거야. 어디? 어디냐? 어디? 그 레스토랑 어디 있어? 어디? 나도 그거 검색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텍스트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지도를 제공하면 이건 대박이고 우리가 압도적 초격자 기업이 될 수 있다가 판단한 거야. 그래서 구글이요, 디지털 지도 만드는 회사를 검색해요. 근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구글 맵을 만들려고 해요.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2005년 했고요. 그 구글 맵이 나오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IT 혁명도 지도, 디지털 지도에 기반한 것이고 그것을 간파한 구글의 경영진에 의해서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구글도 상승해. 사실 그 전에는 미국이 좀 헤매고 있었어요. 막 일본이 잘 나가고 막 이랬는데 중국에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인데 이제 미국이 잘 나가게 된 이 어떤 중요한 모멘텀 계기는 이 구글 맵 혁명이었어요. 넷플릭스도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한국에 집중 투자한 이유는 그 CEO가 지도를 되게 좋아해. 또 IT의 달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IT 분야도 지도를 보는 사람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다. 그리고 지금 막 코로나 때 지금 잘 되는데 어디예요? 명품 기업들. 그죠? 네. 뭐 좋아하세요? 명품 기업 중에. 저는 갖지는 못해도 아무래도 샤넬이 여자들의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브랜드 아닐까요? 제가 이제 저는 세계사를 자라. 자라. 이제 세계사를 살수 있는 바꾼 내가 영웅들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남자인 거야. 네, 맞아요. 여자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 한 명 제가 제 책에 등장하는 사람이 샤넬이에요. 코코 근데 샤넬. 이 여자도 제가 약자의 무기라고 그랬죠. 완전 고아예요. 그래서 어릴 때 수녀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없었구나. 예, 그녀가 굉장히
제가 약자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영국, 미국까지 진출하면서 자기의 어떤 세계를 넓혀 나가요. 세계주로 면서 공부해요. 월마트도요. 이게 단순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정말 아마존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기업으로 된 게 이 옛날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이게 어떤 물류 관리를 했고요. 뭐 쿠팡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IT 개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류예요. 물류센터를 어디다가 잘 구축해서 빨리 배송하느냐가 결국 경쟁력이고 아까 구글맵 혁명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조차도 어떤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런 지도혁명에 기반한 공간혁명에 기반한 혁신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 지도가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종이 지도는 사라지고 있지만 종이 지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더 넓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적응하라고만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멀리 가게.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생존 수영 이런 거 배울 때도 수영을 되게 잘해. 근데 방향이 바다 쪽으로 가.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떤 우리가 교육에서 또 사업에서 방향, 어디 이거 중요하다. 근데 그게 지도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새 ESG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뭐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지배 구조 뭐 정말 또 공정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의 기초는 지도를 잘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활동에 어떤 환경에 나쁜 영향 끼치는 건 아닌가 점검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도를 잘 보는 데서 필요한 거고 또 어떤 그 사회와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을 그에 맞는 어떤 마케팅 정책도 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ESG라는 것은 결국은 지도를 잘 읽는 사람에게 큰 기회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ESG 보고서를 쓸 때 반드시 요약뿐만 아니라 한 장의 지도,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도화하는 것이 필수로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로스차일드 가문. 보통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한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집이 호화롭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부자예요. 지금도 엄청 부자죠. 근데 그 7대 손, 이 데이비드, 얘 뭐하냐 지금. 멋있다. 그쵸? 예. 근데 이 배가요, 요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얘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생각해서 이미 10년 전에 얘가 그 폐에 병을 모아요. 그래서 그 폐, 그 병인데 그 플라스틱 그 페트병. 그거를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평양 횡단을 하면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 해양 오염의 위험을 알리는 환경 운동가가 돼가지고 얘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선정한 차세대 탐험가로 선정이 돼요, 얘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멋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시몬 페레즈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운 국부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옛날에는 정말 막 싸움 전쟁도 많고 더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잘 나가요. 인구가 850만인데 첨단 산업 기술의 메카고 창업으로 1등하는 국가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투자자들이 와서 막 투자하는 그런 벤처 강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데는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지도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그 국부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뭐라고 했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자, 이게 뭐냐. 방구석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방구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갇혀 있지만 자연으로 나아가고 술을 들고 큰 꿈을 꾸고 밖으로 나가야 우리가 개인도 또 국가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군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비밀 아셨죠? 네.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네. 지도만 펼치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유대인 못지않은 그런 어떤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네. 민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제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고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그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좀 공간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 흔히 말해 이제 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요. 방향치. 아, 그래요? 너야? 저 완전 길치, 완전 네. 방향치. 아, 정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지도력을 좀 키워야 될 텐데 네. 뭔가 이런 좀 획기적인 뭐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희망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희망. 희망.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지도력을 타고 태어난다. 왜냐? 여러분,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근육도 별로 없고 뇌도 더 작았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고 호모사피엔스는 생존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안데르탈인은 기후변화 시기에 그냥 유럽에 있었어요. 힘만 믿고 그냥 사냥만 하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이동했다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런 생존 본능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이 보고 계속 하면 돼. 그죠? 나가. 계속 나가. 네. 네, 나가야겠다. 그게 중요해요. 저 처음. 어쨌든 네. 아니 저는 그 궁금한 게 네. 저기 어디 갈 때마다 네네. 뭔가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부산에 사는데 네. 공항이 강서구에 있고 네. 서울에도 공항이 강서구에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광주를 갔는데 거기도 여기 공항이 강서구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닮은 점들을 이렇게 막 전 찾게 되거든요. 아니면 가끔 어디 가면 여기 강남이랑 질이 비슷한데 영재였나 봐. 이런 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지고 너무 도움되죠. 그게 질인 거예요. 그게 지리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지도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의 분포를 알 수 있죠. 패턴을 알 수 있죠. 저 그런 걸 찾아보거든요. 괜찮은 청년이네.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김영춘 가문, 아니 정말이에요. 김영춘 가문. 아니 그러니까 저 벌써- 잘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니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 나중에 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럴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도 잘 발굴할 수 있고 노력을 하고 지도를 겸비하면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열심히 봐야겠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려서 제가 아주 신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